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딥페이크, STO, 풍력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법안 제정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갖게 됐다는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법제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발행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르면 내달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혜서 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금투세 회의나 밸류업 지수 발표 등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1차적으로 일단은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일들이 많이 결정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번이 이제 9월 말, 이제 10월 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방향성, 다시 말해서 10월, 11월, 12일은 이제 4분기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이제 마무리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보통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년도에 기준일이 좀 됩니다. 기준월이 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요. 11월은 이제 대선의 어떤 이슈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호재 쪽이 강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 다우존스의 이제 차트의 모습을 전체 어떤 흐름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자. 모든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10월 초하고 10월 말 이게 이제 쌍바닥의 패턴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됐다는 거죠. 미국 증시는 회계년도가 10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해주고 중간 고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직전 정고점 돌파 안착해주고 조정 그리고 마지막 내년에 대한 여기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높다면은 상승을 해야겠죠. 결론은 뭐냐면 미국 증시 같은 흐름들은 1년이 상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월부터 봤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내년이 절반이 어떻게 되죠? 내년 절반 6월이죠. 6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상승장이 펼쳐진다는 이게 열려 있다는 것이지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추산을 좀 해보는 겁니다. 추론을 좀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중국 상해 증시를 왜 보냐면은 중국은 계속해서 미중 패권 뭐 그것 때문에 계속 당하는 입장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또 성공을 좀 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또는 몇 개월 정도는 경기가 침체, 중국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이라 할지라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어떤 시그널들이 이제 중국 상해 증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제가 어제는 이제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차트로도 봤을 때도 코스피는 21선을 넘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9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10월 달이 되면 한 번 더 약간 슈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더 미니멈 2,700인데 좀 더 올라가면은 이 상단 부분까지는 2,750까지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는 어떤 국면이 나와줄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상방을 이야기하죠. 근데 견조하게나마 연속 7일간 상승을 해줬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강세가 좀 더 오늘 더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코스닥은 완벽한 쌍바닥 패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투매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약간 주기 때문에 좀 더 이 고점을 넘어서 이 상단까지는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일과 60일이 자, 여기 21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되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코스닥 시장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있는 어떤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시장 종합, 시장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오늘도 외국이 이제 팔고 있는 포지션 변화가 되면은 이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외국인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선물이 이제 먼저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은 좀 힘이 없는 장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일단 넘어가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친 부분들이 화천기계, 화천기공, 네, 이 종목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섹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작 기계로 좀 잡혀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 뭐 어제 이제 전기차 테슬라 이제 전기차의 호재도 있었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현재 대오AL, 현재 LX 하우시스 이 종목군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차량 경량화 테마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명신산업 이 부분들도요. 그래서 대오AL 현재 LX 하우시스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X 하우시스도 지금 장기 박스권을 보여주는 어떤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줄 수 있고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개별주 쪽으로는 아마도 대오의 AL
부분들이 이제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 시총이 좀 작아서 좀 그렇지만은 1,000억대 정도 되는데 아무튼 오랜 동안 박스권 보여주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연속적인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좋은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핑거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상승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NFT 쪽에 어떤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많아진다면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내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디지털 중앙화폐 CBDC 부분들이 됩니다. 이제 파급력이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보고 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STO 시장이 유통 발행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폭발력 상당히 많이 좀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핑거가 제일 먼저 올라줬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갤럭시와 모니터리 부분이 약간 눈에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컴투스 홀딩스나 카카오 게임즈나 이 부분들은 현재 P2E 게임하고 거의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할, 위메이드 현재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업체 여기에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 뭐 잠깐 보면은 핑거라는 종목 대장주 쪽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핑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쪽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 관련된 어떤 플랫폼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짜주는 스마트폰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번 조정 보이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밀려주지만은 뭐 2, 3일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이제 코칩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섹타로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좀 해당이 되네요. 이제 코칩이라는 종목은 약간 생소할 수가 좀 있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제 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슈퍼 커패시티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을 좀 하다 보니까 못 갔는데 보통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면은 한 차례 현재 차익 실현 이 보유수 물량이 락업이 좀 풀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시 60일 3개월을 한번 무조건 신규 상장은 3개월째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정상입니다. 마지막에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매집의 형태,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첫 거래량이 터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의 어떤 부분들을 잠깐 보시면은 원준, 그다음에 LNF 뭐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쪽의 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LNF 쪽에 대해서 보면은 나머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현재 퓨처엠 이런 부분들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LNF만 대형주지만은 이제 겨우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발주이기 때문에 약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현재 오늘 뭐 대거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엔캠, 에코앤드림,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해질, 분리막, 그다음에 전구체 이쪽 부분들이 다 뜨고 있죠.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나노신소재, 도전제, CNT 도전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실행 SEC, 이 배터리 셀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동반되게 올라주고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은 전해질 전구체 그다음에 분리막 종목별로 하나씩 한번 보면은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도 지금 유일하게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오는 동안 박스권인데 다시 한번 위로 좀 올라서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도 잠깐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해줬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삼각수렴형에서 상단 쪽으로, 그러니까 에코앤드림은 이제 전구체 부분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려주는, 그리고 이 셀 양극재 완성 업체들이 이제 전구체를 내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약간 독보적인 시장 영역이 새로 이제 개척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약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다 괜찮습니다. 특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낙폭 한번 크게 슈팅했다가 조정 보였지만은 낙폭이 좀 심했죠. 그리고 2단으로 하락을 좀 했다가 이 냉라인까지는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들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 종목으로 자, 여기서 나노신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CNT 도전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분야인데 한번 쌍봉 고점을 보여주다가 급락이 됐다가 눌림목 이중바닥하고 이렇게 올라가 주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약간 특화된 분야의 약간 대장주격이다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오늘 금투세 회의나 밸류업 지수 발표 등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오늘은 딥페이크와 풍력 이쪽으로 좀 강한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 살펴봤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전문가님과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딥페이크 올라왔는데요.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상범죄 처벌법이 여가위를 통과했는데요. 26일 내일 모레죠. 본회의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움직임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2차 전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늘 2차 전지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 주가가 거의 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월가에서도 호실적을 전망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오늘 그래도 시장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페이크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소개는 좀 생략하고요. 본격적으로 현재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를 통과를 좀 했다 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으로 보면은 AI 쪽이 상업화에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상업화에 가장 먼저 이제 침투를 좀 했습니다. 대중화가 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AI가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안전적에서 먼저 이렇게
그 상용화 쪽으로 더 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쪽도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센즈랩이 계속해서 대장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딥페이크 탐지하는 서비스 관련된 다른 종목은 관련된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유일하게 탐지하는 서비스 베이스 체크를 이제 출시를 좀 했다. 이거에 대한 성능, 시장성 이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관련주가 아니라 실제 수익 기대가 되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센즈랩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절반까지 반등했다가 숨구르기 하고 이렇게 다시 가려는 N자형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두 번째는 토큰 증권 법제화 시도 발행 유통 효율을 높여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내년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원화화폐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전자증권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관련된 토큰 관련된 부분이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한 성장성 요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그 토큰 증권 현재 STO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 실물 자산을 가상 자산화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 부동산, 미술품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일어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보면은 갤럭시 하모니터를 제가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 기존의 어떤 그 금융 플랫폼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요. 가상화폐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 화폐 그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까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종합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성그룹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얻고 있고요.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쌍봉에서 조정을 보였다. 여기는 이제 절반까지 이 삼각수렴 형태죠. 계속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살짝 조정을 보였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아무튼 연속 5일간 올라왔기 때문에 주 방향성은 상방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다음에 이쪽하고 연결된 다날하고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월가에서 현재 테슬라 3분기 인도량 호실적 전망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튀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제 캐즘 현상, 포비아 요거를 이제 물리치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에서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이제 펼쳐주고 있고 또 주변국 나라에서도 똑같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무역 장벽에 동참한 나라도 있고 동참하려다가 중국의 강력한 로비 견제 때문에 이후에서는 관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약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논란은 되고 있지만은 요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이런 그 상용화가 점점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어떤 매개체 모멘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결론적으로는 불에 안 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고체에 대한 상용화까지 2026이면은 서서히 열리려고 좀 하는 부분들 그 안에는 이제 BMS의 어떤 그 기술들이 좀 더 진보돼서 포비아는 조금 더 점점점 잊혀지는 어떤 흐름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주가는 미리서 이제 반응을 좀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포스코 퓨처엠을 항시 이야기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이 세 개가 양극재 삼총사인데 강력한 포스코 그룹에 대한 후원
이건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제1의 우리나라의 국민기업이고 철강의 노후 인프라를 그대로 2차 전지에 녹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위를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세로 보면은 고점에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지만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박스권에서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 판을 흔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드디어 삼성전자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에 진출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차량용 반도체 세계 첫 8세대 브리엔드 SSD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 쪽에 들어가는 SSD, 차량용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량용에서도 특히 현재 저장용 SSD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상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디램하고 랜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가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약간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이거 말고도 어제 현재 UM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뭐 140조인가 매우 많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겨울은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가을이 왔다가 다시 새로운 봄으로 겨울은 없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약간 해프닝성 또는 약간의 이면에 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레포트이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약간은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한번 알아볼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는 좀 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반도체가 가을이었다가 겨울을 건너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반도체에서 시리즈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파운드리로 맡긴다고 했죠. 파운드리, 다시 말해서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공정 첫 단계별로 하나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란 말이 있죠. 단편적으로 이 반도체 지식을 알면은 발전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액심 냉각이 좋았다가 어떤 때 HBM, CXL 이렇게 테마별로 하지만은 전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반도체에 대한 보는 눈, 아웃라인 이게 서지 않기 때문에 약간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반도체 전공정의 첫 번째 산화 공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산화 공정이 첫 번째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데 산화라는 것은 웨이퍼의 최초의 보호막이자 절연체 역할을 하는 최초의 공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화막을 만드는 데서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로 하지만은 열처리를 통해서 현재 이 보호막, 산화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열처리 장비 쪽에도 이제 수혜가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처리 장비는 첫 번째 산화막뿐만 아니라 HBM을 이렇게 수직으로 중차하는데 굳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정에 굉장히 열처리가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열처리 장비가 최종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이제 8대 공정 첫 번째 들어갔는데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그다음에 이온 주입 증착, 금속 배송 공정, EDS 테스트 공정, 패키징 공정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좀 있죠. 산업 공정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 반도체가 이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전체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 이제 제조 단계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웨이퍼 제조 공정, 산업 공정 뭐 이런 8가지 공정이 있는데 웨이퍼 제조 공정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패스를 하고 산업 공정부터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웨이퍼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이처럼 뭐 이렇게 생겼죠. 현재 큰 어떻게 보면은 규소 SI 규소 덩어리를 이렇게 무 썰듯이 썰은 얇은 막을 말합니다. 굉장히 코팅이 되는 가장 원 물질인데 여기다 이제 반도체를 이제 그려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원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준비된 웨이퍼,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이런 것처럼 회로를 인쇄를 좀 하게 됩니다. 회로를 인쇄를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되면은 한 조각 한 조각 다이를 띄어다가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퍼를 완성을 하는 단계 이게 이제 전공정입니다. 나머지는 조립해서 칩 케이스나 뭐 포장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것이 이제 후공정. 아무튼 웨이퍼의 전체 판을 그려낸다. 여기까지가 전공정이라고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단면도를 보시면은 전체 디램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이런 단면도를 여기 잘라 보시면은 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일단 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단면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단면이 있고 요 위에서 여러 가지 증착 산화 공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좀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배선 공사, 회로도가 그려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하죠. 밑에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커패시터, 이걸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의 셀 단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금속 배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베이스, 요거 트랜지스터의 베이스가 되는 이 절연막이죠. 절연막이 SiO2인데 이걸 바닥에다 바둑판처럼 수백만 개를 수십만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 공정의 첫 번째 공정은 뭐 절연막을 만드는 겁니다. 기초 바탕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야겠죠. 불순물도 제거를 하고 그래서 건식 산화하고 습식 산화 방법이 있는데 건식 산화는 산소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절연막이 이제 SiO2잖아요. 그렇죠? SiO2이기 때문에 순수한 규소예요. 규소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산화를 시키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서 산화시키면은 건식 산화가 되는 거고 산소하고 H2O 물 수증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습식 산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은 산소와 결합이 돼서 어떻게 돼요? SiO2라는 절연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얘기했던 요거를 만드는 전체 판을 한 거죠. 나머지 깎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식 산화하고 이제 건식 산화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수증기하고 SI 쪽, 그다음에 요거는
순수하게 산소만 공급해서 산화하는 것이 있는데 습식 산화가 좀 더 두껍고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자, 요거는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만드는 방법은 화학적 기상 증착. 그러니까 이렇게 눈 덮이시 쌓아 올리는 방식, SiO2를 만드는 방법이 좀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서멀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 처리를 가지고 산소화시키는 산화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순수한 산소가스를 통해서 열 처리 공정을 통해서 현재 밑에 Si하고 O2하고 결합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결합이 돼서 이 막이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열 처리 공정이 이 산화막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 때문에 산화막이 이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산화막이 이제 필요하고 산화막을 걷어내는 자리 요거에다 소스 드레인 트랜짓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여기를 위에 게이트라는 물질을 얹으면은 소스 드레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탕 작업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부분을 산화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SiO2 부분이죠. 그러니까 SiO2가 살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구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화 물질이 현재 미세화 공정에서는 하이케이 물질로 바꾸어주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산화 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산화 공정이었습니다. 반도체의 8대 공정 중 하나로 보호를 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이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참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원익 IPS, 그다음에 ST 두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뭐 ST는 뭐 HBM 쪽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열처리가 산화 공정이기 때문에 열처리를 HBM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씁니다. 열처리 과정들이 그런 부분인데 원익 IPS는 산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현재 위다스라는 제품을 이렇게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이고.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고 지금은 바닥에서 터닝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잘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S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습식 산화 공정에 쓰이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고압 어닐링 다시 말해서 높은 온도로 이걸 열 처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매우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산화막이 SiO2에서 하이케이 물질로 바꿔야 된다겠죠. 미세 공정에서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HBM 쪽으로 많이 이제 통용이 되는 부분이 고압 어닐링은 다 여기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ST가 여기서도 되지만은 차트로 보면은 거의 한 바닥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종목들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원익 IPS는 이 메모리 투자 확대로 그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ST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이런 큰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니까요.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원익 IPS입니다. 예, 원익그룹은 반도체 어떤 원익 홀딩스의 자회사가 원익 IPS, 원익 버틀즈, 원익 QNC라고 해서 반도체 재료 공정에 또는 장비 공정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원익 IPS는 이쪽 그 방막 증착 쪽 열 처리 장비 이쪽에 특화된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S라는 종목 현재 그 원익 IPS라는 종목을 탑으로 현재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바로 원익 IPS였습니다. 이 여러 기술로 또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예. 오늘 그래도 장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AP 시스템입니다. 예, 자, AP 시스템을 오늘 골랐던 이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산화 장비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뿌리는 장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열처리 장비라고 했죠. RTP라는 개념의 장비가 있는데 리퀴드 서멀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빨리 열을 올리는 어떤 것들을 RTP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더 특화된 거고요. 또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장비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2차 전지 쪽에서는 급속 열 처리 장치하고 증착 장비 부분들 어떤 도포막을 뿌린 것이 산화막처럼 이렇게 막을 형성한 것이 증착 과정이고 산화 과정은 첫 번째로 코팅하는 과정. 산화나 증착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산화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2차 전지 장비 쪽도 레저 노칭 장비 이런 OLED 장비 이쪽에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열처리 장비가 가장 대표적으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AP 시스템도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고 모 회사가 APS 홀딩스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AP 시스템 오늘 좀 알아볼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레이저를 이용한 현재 장비, 그 다음에 도포하고 몰딩을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 어떤 장비 부분들,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장비 부분들도 업장에 있고 가장 중요한 열처리 장비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장비,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데 그중에서 산화공정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바로 열처리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처리 장비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급속 열처리 방식하고 이제 퍼넨스 일반적인 방식이 있는데 웨이퍼를 여러 장 해서 한 번에 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해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현재 다양한 공정에 쓰는데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모습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 통으로 만드는 현재 퍼네시를 보면은 통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피자판 같죠.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넣어서 열처리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이 산화막을 형성하는 그런 또는 여러 가지 막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는 방식, 호떡 굽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급속 열처리.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것은 서서히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1분에 얼마씩 이렇게 올라가고 30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거는 급속하게 1분에 모든 온도가 올라가고 다 끝나는. 요거는 두 번째는 10분, 20분 이렇게 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급속 열처리가 대세로 약간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을 좀 하고 있는 업체가 AP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화 공정에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차트의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최고점이 36,000원 정도 좀 됐는데 조정이 깊게 들어갔죠. 그래서 반토막이면 얼마입니까? 18,000원이 되고 있는데 반토막에서 살짝 더 가고 이 쌍바닥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이제 오늘 종가하고 손절가는 현재 16,000원, 목표가는 2만 원인데 1차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탑픽주는 AP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중이기는 한데 오늘 아무래도 이 밸류업 지수 발표나 뭐 아무래도 금투세회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하루 같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마감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금투세 부분들이 이제 유예가 되느냐, 보완 유예냐, 아니면 완전히 뭐 하느냐, 보완 후 실행이냐, 뭐 말들이 많은데 보완 후 실행이든 아니면은 유예든 간에 이 연말에 대한 장, 요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여기에 좀 달려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유예 가능성이나 보완 후 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까지 베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돼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은 이제 비록 2차 전지가 급등을 해주고 있고 또 바이오가 약간 죽을 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개의 축을 물론 뭐 조그만 섹터도 있겠지만은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 주도주를 찾는 작업이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섹터 안에 작은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기 때문에 완연하게 오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해주면서 순환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축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감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딥페이크, STO,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산화 공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AP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